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올해 입시를 앞둔 수험생 언니 오빠들 보면서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들 학생은 지금부터 진학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해당하는 그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 입시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됐습니다. 어떤 변화와 특징들이 있는지 잠시 후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과 또 오늘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 상담 함께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요. 날씨와 상관없이 수험 생활하고 있는 고3 수험생 그리고 재수생 여러분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입시계의 아이돌이십니다.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때쯤이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입시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더 공부에 매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공부도 많이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좀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도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겠습니다. 1부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을 해보고요. 또 2부에서는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상담사나 중국어 강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중국어 강사가 꿈이에요? 네. 중국어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잘하지는 않는데 그쪽에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자세한 상담과 분석을 좀 받아볼 텐데요. 남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남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공부하기 힘들죠? 네. 예. 뭐가 제일 힘들어요, 공부하기에? 공부한 만큼 성적 안 나올 때 그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일단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방송을 지금 신청하신 거죠? 지금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혹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친구가 지금 궁금해하는 점과 좀 주의할 점까지 묶어서 제가 설명을 좀 이따가 차후에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가 활동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자료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친구의 객관적인 좀 성적을 먼저 볼 텐데요.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평균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해서 평균 4.64등급의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주요 교과별로 어떻게 성적이 바뀌었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텐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 5, 4, 5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네. 수학은 지금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성적이 좀 올라갔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5, 4, 5, 4로 좀 반복하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볼 텐데요. 지난 3월과 4월을 같이 볼 텐데, 먼저 3월 거를 보시면요. 국어 B형, 수학 A형, 그리고 영어를 받고 한국사와 한국지를 봤습니다. 성적을 보시면 한 평균 한 4등급, 4.5등급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네. 3월과 4월의 모의고사 성적을 등급상으로 비교해 볼 텐데, 국어는 고무적으로 6에서 4로 올랐고요. 수학은 4등급을 유지했고 영어도 5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친구의 그 어떤 전공 적합도 면에서 강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교내 활동 보시면 1학년, 2학년 때 또래 상담반 동아리를 했고 또 부장까지 역임했는데 네. 활동력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그 밖에 이제 상담 중심으로 뭔가 교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내 활동 또 볼 텐데, 2학년 때 보시면 이제 중국어, 친구가 지금 중국어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또래 상담반 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중국어의 어학에 대한 그런 어떤 강점을 보이는 활동이 많이 보여집니다. 네. 또 이제 친구가 많은 활동을 했는데, 가만히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보면요. 봉사 관련,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 수상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이한 수상 내역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 방향성이 있는 글짓기 부분에 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수상 내역을 보이고, 최근에는 모범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네. 친구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은 첫 번째 학교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나 중어중문학과의 자기추천 전형. 마지막 3지망은 성신여대 혹은 동덕여대 혹은 덕성여대 심리학과를 좀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 이제 수학 교과에서는 상대적으로 교과나 모의고사 다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이제 좀 우수한 게 보이고요. 비교과에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담과 또 중국어 관련된 이런 활동들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먼저 좀 객관적 이치를 파악하고 주관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객관적 지표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3월 성적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두 과목일 때 누적 100분위가 상위 54.94%입니다. 많이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학생부를 볼 텐데, 내신 교과 성적과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모두 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조합해서 가장 최상의 조합을 만드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내신의 비교과가 가장 좀 활용도가 높습니다. 전공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잘 녹여내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수시 지원의 사실상 안정성이 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신과 모의고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현재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처럼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 좀 성적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보이는데요. 지금 1지망이 가톨릭대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가톨릭대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전공 적합성 면에서는 잘 맞는데요.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수시 지원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불안하죠. 속도 많이 떨어졌어요. 올리자. 내신과 수능 성적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멈췄네요. 6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60m 지점에서 멈춰서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남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가톨릭대와 인천대에 도전할 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은 친구가 지금 두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대학별로 친구가 지원을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가톨릭대학교 있는데 사회과학부에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비교과가 우수하지 않을 경우에 이 대학의 어떤 전년도 어떤 흐름을 보면 교과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또 이번에부터 이제 자기소개서에 외부 스펙을 기재하는 게 금지가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위권 대학부터 교과 성적의 영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전년도 커트라인보다 조금 더 높게 지원 가능성을 보는 게 맞고요. 이에 따라 본다고 하면 1단계 통과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예, 두 번째 학기 인천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의 사회복지학과나 중어중문학과에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데 일단 대학의 어떤 패턴은 잘 골라냈습니다. 보시면 친구는 지금 교과 성적이 낮기 때문에 1단계에서 그냥 서류 100으로 보는 것보다는 비교과의 어떤 비중이 큰 대학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인천대는 1단계에서 교과를 33.3%, 3분의 1을 보고요. 비교과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전형 방식은 굉장히 친구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시면 선발 인원수가 지금 사회복지학과는 4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중어중문학과는 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구가 지금 지원하는 과가 또 인기학과에 속합니다. 네. 따라서 1단계 통과 여부가 지금 현재 지원을 희망하는 과로 간다고 하면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라고 객관적인 분석이 됩니다. 네, 희망대학의 유불리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사전에 보낸 그 자료를 보니까 학과나 전형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수시 전략 그 로드맵을 좀 짜주실까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친구가 일단 고민이 좀 많을 텐데 가장 강점이 뭔지를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뭘 더 보완할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통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친구가 이제 어떤 입시를 준비할 때 자기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현재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딘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좀 안타깝게 지방소재 사립대에 지원이 가능한 성적이고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나의 학생부 교과의 경쟁력은 있는가? 이따 제가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학생부 교과 100% 전형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나의 학생부 비교과에는 경쟁력이 있는가 봤을 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적합도가 있고 또 이제 복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적 능력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섞어서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에 좀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이런 걸 좀 종합했을 때 나에게 가장 유리한 수시 전형은 무엇인가 봤을 때 학생부 종합이나 혹은 적성평가 전형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친구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겠지만 수학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적성평가는 수학 성적으로 당락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전형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반드시 꼭 정시까지 염두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적성평가 전형이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윤상현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적성평가를 보는 대학들의 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적성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2015 대입제도 개선안에 의해서 아마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전형이 적성평가 전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모집 인원이 뭐 대학 수도 많이 감소를 했지만 한 13,000명 정도 대폭으로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거고요. 또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이제 합격선도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우선적으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올 들어서 좀 바뀐 부분이 그 적성고사와 학생부의 반영 비율 자체가 전년도까지는 이제 적성고사의 비중이 좀 많이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학생부를 좀 강조하는 흐름에 비추어서 학생부의 어떤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요. 또 적성고사의 반영 비율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제 학생부의 어떤 그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 이제 그 적성고사의 추세가 이제 예전에 순수 적성형 에서 이제 교과 적성형으로 좀 많이 옮겨가는 추세라 보니까 이 교과 적성형은 또 수능 공부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편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수능과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도 좀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이제 6월 모의평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모의평가 점수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대학과 전형에 지원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우리 학생 그 수시 전형과 대학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은 6월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기준으로 지금 친구가 지원 가능한 전형과 지금 지원이 힘든 전형을 좀 나눠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결과를 낼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친구한테 제가 5가지 방식으로 일단은 수시 전형과 대학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친구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은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딱 정리됐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는 친구는 지금 학생부의 성적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단계에서 비교과, 다시 말하면 서류의 어떤 비중이 크고 2단계에서도 학생부 성적보다는 면접의 비중이 큰 그런 대학들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똑같은 레벨의 대학이라고 해도 어떤 반영 방식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하셔서 유리한 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적성평가 전형에 만약에 지원할 경우에는 지금 친구의 강점이 수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계열에 지원할 경우에는 적성평가 전형에서
중에서 국어의 비중이 좀 크거나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친구는 수학이 강하기 때문에 수학의 비중이 좀 큰 대학들을 골라서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 뭐냐면 지금 친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던 학원 종합 전형을 지원하던 적성고사 전형을 지원하던 어쨌든 학생부가 다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1학기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 뒤에 추천을 하겠지만 보통 이제 성적을 반영할 때 전체를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특정 과목의 특정 단위수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3학년 1학기 성적을 잘 올린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돼서 오히려 기존의 평균점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네. 포기하지 마시고 성적을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째는 수능 얘기인데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지금 친구의 성적을 보면 아마도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 반영 대학으로 정시에 지원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네. 국어랑 영어 성적, 다시 말하면 100분위 성적이 좀 빨리 오른다는 건 한두 문제 맞췄을 때 등급이 바뀔 수 있는 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한두 문제를 가지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니까 국어랑 영어 성적을 좀 많이 올려내서 100분위를 좀 취득해 두는 것이 오히려 큰 틀에서 볼 때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수시 전형과 대학 선택의 기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가장 적합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대학들을 골라보시고요. 저는 제가 좀 꼭 써봤으면 하는 2개의 대학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건국대 글로컬 충주에 있죠. 행정복지학부의 KU 자기추천 전형을 추천해 드리는데 일단은 추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발 인원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었고요. 또 전공 적합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 가능해 보이고요. 또 면접의 비중이 원체 큽니다. 70%로 크기 때문에 친구가 1단계를 좀 통과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대학교는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학부인데요. 지금 친구가 일본어나 중국어, 외국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 1인데 적성 전형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신을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하는데 전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잘 봤던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학년 1학기 성적을 좀 잘 맞춰갖고 그 한 과목을 좀 활용하면 지금 평균점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지원자의 평균 내신으로 봤을 때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100점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국어가 성적이 좀 오히려 일반적으로 적고요. 수학에 대한 좀 배점이 크기 때문에 친구가 지원하기에 적합한 전형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3학년 1학기 내신을 끌어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어떤가요? 중간고사는 잘 봤어요? 사탐 쪽은 잘 본 것 같은데 네. 영어는 조금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기말고사까지도 꼭 힘내서 점수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상담 들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공부하다 보면은 막 스트레스 같은 거 받는 거 조절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디션 조절 같은 거. 아, 네. 스트레스 조절을 어떻게 중요한 생각하십니까? 질문이죠. 네. 많은 예, 예. 학생들, 맞아 생각할 텐데요. 저는 거꾸로 이제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친구들이 보통 시간이 적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할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것이 스트레스의 보통 원인이 됩니다. 네. 따라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과목별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친구가 국어를 공부할 텐데 지금 제가 친구의 모의고사를 분석을 쫙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문항수가 많고 지금 친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산문문학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셔갖고 공부를 하시면 성적이 좀 눈에 보이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독서는 매일 한 지문씩만 하시면 되니까 너무나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다는 마음으로 한 지문씩 풀고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친구가 좀 장점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친구가 한 수학을 3등급 정도로 유지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러기 네.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단원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친구가 상용로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런 건 과감히 좀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괜찮고요. 미통기에서는 적분과 확률 부분이 굉장히 친구들이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오히려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 확실하게 맞고 들어가는 것 중심으로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의 성적을 보니까 듣기 평가만 잘 돼도 등급이 2개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듣기 평가를 매일 한 세트씩 들릴 때까지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 독해도 공부를 할 텐데 하루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8지문 정도를 시간을 재서 풀어야 되고, 지금 친구가 시간도 부족하거든요. 네. 한 12분 동안 8개 지문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너무 완벽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중심으로 파악하는 그런 과정으로 글처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친구가 지금 질문한 것 가운데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하냐 저한테 네. 질문했는데, 단어라는 건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하루에 짬을 내셔갖고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한 3번 정도 같은 단어를 하루에 나눠서 보시고요. 주말에는 따로 새로운 걸 외우지 마시고 월, 화, 수, 목, 금에 외웠던 거를 토요일 날 반복 다시 한번 하시고 일요일 날 반복 다시 한번 하셔갖고 이렇게 자꾸 노출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어 암기 방법이니까, 이렇게 과목별로 추리셔갖고 좀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법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떤가요? 되게 뭔가 고민됐던 게 좀 많이 해결된 것 같고, 네. 한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내신이랑 한번 관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기말고사까지도 열심히 하시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본인이 좀 잘하는 것, 또 흥미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 자신감도 붙고 더 열심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상담사나 중국어 강사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적성고사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과 대학 선택의 기준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1단계는 비교과가 비중이 크고 2단계는 면접 비중이 큰 대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행정복지학부 KU 자기추천 전형, 서경대 국제 비즈니스학부 일반 학생 1전형 적성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구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를 입시죠. 2017학년도 대입제도와 이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요. 네. 성공적인 대학 입학의 3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크게 이제 3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내신 관리, 그리고 비교과 활동, 그리고 수능에 대한 준비, 이렇게 3가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의 승패가 갈리는데요. 후회 없이 3가지 요소를 두루두루 관리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7학년부터는 대학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찍부터 변화되는 내용을 좀 숙지하고 또 그에 맞춰서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17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한 준비 방법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017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능은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요? 네, 폐지 논의까지 있었죠. 최초에는 이제 폐지 논의까지 있었던 수능에서 그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력 기준에 대한 부분은 폐지되지는 않고요.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단 등급으로만 적용을 하고 100분위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도 기존과 동일하고 석차 등급제 즉 상대평가로 반영이 되도록 지금 발표가 돼 있고요. 이 밖에 수능 체제에 또한 변화가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수준별 수능이 2017학년도에는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2015학년도에는 영어가 공통 출제가 되고 2017학년도에는 국어도 수준별 분리 없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다만 수학 계열에서만 인문과 자연으로 분리가 돼서 실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대다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부담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 선택 과목인 그 한국사는 사실은 지금도 외울 것이 많고 또 학습량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 큰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소위 이제 기피 과목에 해당하는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기피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이었는데요. 네.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대한 쉽게 출제하도록 원칙을 정했고 또 한국사에 한해서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성취 등급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시라는 게 좀 막연하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부지런히 일찍부터 시작하면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 수험생들 어떤 준비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요, 아직 사실은 이제 계열에 대한 선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 설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과 특기,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발견했다면 심사숙고해서 진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세워나가고 아직까지 발견을 못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 이런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진로 검사라든지 진로 탐색 등의 기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계열 선택을 한 뒤에는 두 번째 단계로는 희망 대학과 학과를 정하고 그에 따른 전형별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수시 모집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리 뭐라 해도 강조를 해도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학년 때부터 무리하게 경시대회나 외부에서 주최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학교 교내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뭐 말하자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내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것이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도 일관성 있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학년 때 그래도 좀 시간이 있는 때니까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7학년도 대입제도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부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2부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최고의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학 입시 합격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해사가 꿈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항해사가 꿈인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예, 네, 저희가 앞에서도 1학년들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들었나요, 혹시? 예. 그래요. 진로 설계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선생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은 잘 진로를 잡고 있군요. 항해사는 왜 되고 싶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다를 되게 좋아하고 네. 자유로운 것도 좋아하고요. 네.
몸 쓰는 일도 되게 좋아하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항해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일찍부터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한 것도 참 대견하고 네. 오늘 잘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영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제 아마 고등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학교 생활 적응은 잘 하고 있나요? 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아, 예, 다행이네요. 저기, 항해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학년 학생들 이제 많이 아직 진로 목표가 없는데, 있다라는 점이 되게 고무적인데요. 오늘 어떤 점이 특별히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항해사라는 직업이 이과 계열인데, 제가 문과 쪽 성향이 되게 강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됐어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했으니까요. 이따가 다른 부분과 함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계열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인데요. 고1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1학년 중간고사 성적인데요. 국어는 원점수 96점이고요. 수학은 94점, 영어는 93점, 그다음에 사회 과목은 93점. 그래서 평균이 94점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네. 3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100분이 95에 2등급, 수학 100분이 78에 3등급, 영어 100분이 89에 2등급이고요. 사회 과목은 이제 지리와 일반 사회를 선택했는데 각각 1등급과 2등급입니다. 네. 자, 아직 1학년이라서 교내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요. 1학년에 지금 현재 도서관 활동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교내 영어 경시대회와 논술 경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교회 활동으로는 휴먼 라이브러리 활동에 참가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은 아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해양대학교의 항해학부를 이제 수시 전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네, 자연 계열에 속한 항해사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학생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듯이 문과 성향이 강한 것 같다 이랬는데 사실은 교과에서도 보면 지금 전국 100분위를 볼 때 수학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데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아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직 고1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성적 가지고 우리 학생을 진단하기가 조금 섣부를 수는 있지만요. 네. 일단은 그 학생부 교과 성적부터 말씀드리면 전 교과 성적이 좀 고르게 우수한 편입니다. 이제 여기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물리와 화학 과목에 이제 성적이 조금 부족하고요. 오히려 이제 사회 과목 성적이 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드러난 성적만 놓고 보자면 약간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아까 우리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인문계 쪽 성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역시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에서도 드러나듯이 국어와 이제 사탐 과목의 성적이 좀 우수하고요. 또 이제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100분위 합이 한 356 정도 됐는데요. 이걸 만약에 전년도 이제 수능 기준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전국 상위 누적 한 8%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사탐을 응시했기 때문에 이제 인문 계열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성적대라면 현재 이제 가천대라든가 가톨릭대 또는 세종대 경영학과 정도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 한국해양대학교의 항해학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그 항해학부는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좀 비교가 다를 수 있지만요. 자연계열 기준으로 100분이 한 357 정도는 좀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 만약에 인문계열로 간다면 한국해양대의 다른 인문계열 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이라면 그대로 이제 수능에서 받을 수만 있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비교과 관련 부분인데요. 비교과는 아직 1학년 초2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 활동한 부분이 좀 미미해서요. 네. 좀 분석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년이긴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성적이 그래도 고르게 잘 나오고 있는 학생인데요. 일지망 희망대학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한국해양대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전 교과 성적이 고르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괜찮습니다. 약합니다. 모의고사 수학 점수가 좀 약한데요. 속도 많이 느려졌죠. 선택, 자연 계열을 고려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멈춰섰습니다. 7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1학년 학생입니다. 1학년 학생인데 70m 지점에서 지금 멈춰 섰는데요. 우선 70m를 주신 이유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앞서 우리 학생이 진로 선택에 대해서 이 계열 선택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한테 70m를 준 이유는 아직 뭐 1학년이라서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 또 너무 이제 높은 미터를 주면 우리 학생이 좀 자만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도 좀 있었고요. 네. 아무튼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뭐 미터에 연연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 질문 하나 학생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항해학부가 자연계 개설학과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자연계로 진학하게 된다면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학은 어떻게 되는데 수학이 조금 자신이 없어요. 예, 수학하고 과학 중에서 이제 수학은 좀 자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과학도 조금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항해학부가 자연계 개설학과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제 수학 B형이죠. B형 선택자들에게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대학을 가게 되는 2017학년도에는 선택형 수능이 이제 폐지되지만 그래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 수학에 가산점을 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자연계열로 좀 진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 자연계열 학과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과 과학 과목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대학 진학 이후에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 두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에 하나 지금 우리 학생이 항해학부에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또 문과적 성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판단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바다가 좋지만 항해학부에 필요한 과목들 공부를 소화할 자신이 없으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적성과 소질이 보인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인문계열 쪽으로 고려하는 것도 좀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별로 대입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그 대입 준비 로드맵을 짜주셨다고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로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로드맵을 한 6단계 정도로 좀 짜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한테 맞춰서 짠 것이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목표 대학에 맞는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학생은 지금 해양대학교 항해학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단계인데요.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이제 정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인문계열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조금 비교 대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에 지원하기는 조금 부족하고요. 또 해양대학교가 한국해양대 말고 목포해양대학이 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에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목포해양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3단계는 이제 목표 대학 및 학과의 전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한국해양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한국해양대학교 중에서도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 전형, 그리고 또 정시 전형을 에 대한 어떤 전형 이해를 좀 높여서 우리 학생한테 좀 맞는 부분을 좀 찾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단계입니다. 본인의 장단점을 좀 잘 파악하고 또 성향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이제 맞는 전형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비교과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 또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을 좀 더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본인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은 5단계는 맞춤형 고교 생활의 설계 및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형에 필요한 요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 6단계는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때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목표 대학이라든가 학과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만을 위한 대입 준비 로드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은 현재 항해사라는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이 꼭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항해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이제 지정 학교를 나오는 방법이죠. 그래서 한국해양대학교 또는 목표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한테 조금 늦은 경우이긴 하지만 이제 해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도 이제 그 항해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해양수산연수원 같은 어떤 기관, 그 해양 항해사를 항해사를 양성하는 그런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도 이제 충분히 항해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뭐 이제 선원으로 오랜 기간 또 일정 기간을 승선을 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력을 활용해서 또 이제 그 항해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해군에서의 어떤 승선 경력도 인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이제 그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본인에게 좀 맞는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한테는 일단 가장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해양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항해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영주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자연 계열로 이제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 수학, 과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까요? 예, 일단은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한 겁니다. 친구가 지금 이제 자연계열로 간다고 하는데 일단 수학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 친구가 잘 좀 이렇게 상상을 못할 수 있는데 2학년이 되면서 엄청나게 수학에 대한 어떠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진도도 그렇고 범위가 원체 넓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선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주의할 건 뭐냐면 막연히 무조건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학기 때 배울 수투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점과 직선, 특히 원, 또 부등식의 영역, 특히 수열이 있는데 이 4가지 파트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파트가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극한, 미분, 연속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투 2학기 과정에서 그 4단원을 좀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과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2과목 선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특히 또 학교에서 실제 내신으로 일단은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과목,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하나를 택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2학년 2학기부터 나머지 과목에 대한 집중 정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를 좀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다 중요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성적에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윤상현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도전 가능성 그리고 추천 대학까지 함께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한국해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의 어떤 희망 대학과 또 추천 대학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한국해양대 항해학부입니다. 학교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4명으로 매우 적다라는 것이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좀 학생부 교과 그 성적이 현재 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밖에 치르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우수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또 정시에서의 어떤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비교과라든가 그런 활동들의 노력을 하기보다는 강점이 있는 교과 성적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이제 학생부 교과 선형을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전년도 등록자 평균이 1.37 등급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그보다 조금 더 아래에 형성될 수 있고요. 현재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 앞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그 한국해양대에 대한 목표가 좀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도 그 해양대학교를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시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이 이제 39명으로 좀 많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수능 100%를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수학과 영어
의 반영 비율이 좀 높고 이제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또 그리고 A형과 B형 그 인문계 자연계 모두가 다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학생도 현재 상황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뭐 전년도의 어떤 그 등록자 평균 등급을 봤을 때 2.37 등급 정도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 개설학과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자연계열로 좀 변경을 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목포해양대학교입니다. 이 목포해양대학교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지금보다 떨어지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한번 도전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좀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생부 성적 우수자 A, B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A는 학생부 성적이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B는 수능의 최저 기준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현재 모두 이제 최저 기준 같은 것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교과 성적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 성적 추이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나요?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네. 미리 준비해야 될.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 제가 항해사가 되는 방법을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도 알고 있다시피 해양대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해양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연계열로 진학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공부를 하는 것은 인문계열 쪽에서 공부를 해서 교차 지원을 통해서 합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았을 때 항해사라는 이 그 직업 자체가 기본적인 수학과 또는 이제 과학의 어떤 특히 이제 지구과학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요. 대학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자연계열로 진학한 이후에 수학과 과학 공부 조금 힘들더라도 좀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양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또 정시 전형을 제가 추천드렸기 때문에 다른 활동보다는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항해사라는 직업을 하다 보면 외국에 나갈 일도 좀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영어의 활용도도 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어학에 대한 준비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우리 학생이 이제 항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관련 서적들도 미리미리 좀 읽어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상담 받아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항해사라는 직업에 더 좀 다가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사실 1학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실하게 학교 생활 잘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학생이 좀 흥미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훈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항해사를 꿈꾸는 풋풋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선순위는 목표 대학에 맞는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연계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초 자연과학이죠. 수학과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항해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지정학교를 졸업하거나 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 양성과정을 거치는 방법 또는 해기면허 시험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추천 전형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과 정시 전형, 그리고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학생부 성적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도전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남영주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제6회 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하루 쉬게 되고요. 내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